요즘 보도자료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각종 자발적 협약들. 이 시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협약 제도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 품목 중 재활용 기술이 발달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해진 품목의 국가 재활용 여건 개선과 자원 순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 장관과 회수 재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자발적 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 품목도 매년 변경됩니다. 2008년 8개 품목으로 시작하여 2020년 현재는 16개 품목이 대하여 협약을 체결 이행 중인데요. 2020년도 협약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발적 협약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우선 재활용하고자 하는 연도를 타겟 연도라고 한다면 그 전년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타겟 연도 다음 연도에 재활용 실적이 확정됩니다. 이때 협약 체결 시 제시한 재활용 의무량만큼 재활용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타겟 연도 전년도에는 신규 및 갱신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합격 품목의 생산자 또는 단체와 협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타겟 연도에는 협약을 이행하게 되며 타겟 연도 다음 연도에는 출고 수입 실적 및 협약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행 결과를 검토 및 확정하고 협약 미이행 품목에 대하여 미이행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협약 체결의 주체는 생산자와 환경부 장관이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협약 및 실적 접수, 각종 조사 및 결과 통보, 미이행 부과금 부과 등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가 자발적 협약을 신청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협약에서는 자발적 협약을 대행하는 단체를 통해 협약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협약 대행 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매번 협약 품목 및 의무 이행 단체가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협회 현황은 화면에 QR코드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생산자는 출고 수입 실적서를 이행년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고 수입 실적서는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단, 산출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는 첨부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출고 수입 실적량의 근거가 되는 산출 기초자료 작성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제조업자인 경우 산출 기초자료, 자발적 협약 운영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합니다. 업체 정보 1번에서 9번의 작성이 끝났으면 품목별 세부 정보를 함께 작성해 볼까요? 우선 제품 한 단위당 정보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 중 밀폐용기 ABC 200ml 개당 무게가 200g인데 생산 시 신재 원료가 150g, 재활용 원료가 30g, 색소 등 첨가제 20g이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음은 출고 개수 정보를 작성합니다. 업체에서 출고된 것 중에도 자발적 협약 대상과 비대상이 있으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ABC 200ml를 연간 200개를 생산했고 전년도 재고가 100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회사 브랜드로 출고된 것이 100개, 수출한 것이 50개, 타 회사 브랜드로 출고, 즉 OEM이 110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즉 제조 또는 재고량을 출고된 양 17번, 22번과 출고되지 못한 양 26번으로 구분하고 출고되었지만 자발적 협약의 대상이 되는 출고량 17번과 비대상이 되는 출고량 22번으로 구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협약 대상품의 출고량 17번과 개당 중량 27번을 곱하여 협약 품목 플라스틱 투입량 31번을 구합니다. 다른 품목 및
모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수입업자인 경우 산출기초자료,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별지 제7호의 이서식을 작성합니다. 수입신고 필증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산출기초자료 작성이 끝났으면 산출기초자료의 품목별 출고량 합계를 세부 항목별로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폐기물 부담금 출고 수입 실적서를 작성해본 생산자라면 양식이 왠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폐기물 부담금이 플라스틱 제품을 이루고 있는 신재 원료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면 자발적 협약은 플라스틱 제품 전체 중량에 대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합니다. 출고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고 보니 잘못 제출했음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할까요? 협약 이행 결과 통보 전이라면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을 통해 수정 제출하고 통보 후라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출고 수입 실적서를 잘못 제출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많은 경우로는 OEM 납품 실적을 협약 품목 출고 수입량에 포함한 경우가 있는데요. 제품만 제조하고 타사 브랜드로 판매되는 경우 자발적 협약 대상 출고량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품 단위 중량에 비플라스틱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제품 단위 중량 세부 항목 중 30번 비대상 물질 투입량에는 플라스틱은 아니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필요한 첨가물 등을 기재하는 곳으로 비플라스틱, 예를 들어 금속, 종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부담금 대상 출고량과 헷갈려 신재 원료 투입량에 대해서만 제출한 경우입니다. 자발적 협약 대상 출고량은 재활용 원료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전체 출고량에 대해서 재활용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자발적 협약 참여를 원하는 재활용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재생원료 판매 수익 이외에 재활용 지원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협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활용 대상 품목이 자발적 협약 품목이어야 합니다. 재활용하고 있는 제품이 협약 품목이라면 품목별 협약단체에 참여 신청 후 공단으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아 자발적 협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재활용 사업자는 계약 품목에 대하여 자발적 협약 운영 지침에서 정한 재활용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면 공단에서 최종 인정한 재활용 실적의 범위 내에서 단체는 재활용 사업자에게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잠깐 자발적 협약 운영 지침에 따른 재활용 방법을 살펴볼까요? 자발적 협약 운영 지침에 따른 재활용을 실시했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해 회수 재활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약 품목을 회수한 내역을 1번 란에 작성하고 재활용한 제품을 판매한 양을 2번 란에 기재합니다. 3번 란에는 선별 등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또는 협약 품목 외의 품목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내역이 있다면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4번 란에 1번의 회수량에서 2번과 3번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계량 확인서, 세금 계산서 등 재활용 관리 대장상의 회수와 처리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활용 지원금의 재원은 생산자들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출고 수입 실적에 대해 단체에 납부한 대행 수수료인 분담금이므로 수입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는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조 시 발생한 불량품은 출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분담금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재활용을 해도 재활용 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1차 분쇄품을 매입하여 펠렛을 생산한 경우는 협약 품목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협약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밖의 실적 불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 위기를 기회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자발적 협약 제도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